명확하게 롱숏 방향성과 관점, 그것보다 중요한 거는 타점과 돈을 잃지 않는 전략이에요. 그거 하나만 여러분들께서 오늘 챙겨가셨으면 좋겠고요. 연구를 많이 하시고 제 영상을 따라 하시는 게 아니고 아이디어를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졸업은 방향성과 고배 배팅으로 완성되는 게 아니고 잘 짜여진 한 번의 시나리오가 우연이라도 전부 다 맞을 때 찾아온다고 하더라고요. 5번 중에 4번이 틀려도 가능합니다. 드디어 차트의 비밀을 풀었습니다.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할 거 되게 많아요. 바로 갈게요. 시간이 없어요. 답만 궁금해서 오신 분들은 뒤로 가기 해서 나가주시고, 어차피 이해 안 돼 나가. 아주 지루한 교육 영상 끝에 제 작고 소중한 관점도 말씀을 드릴 겁니다. 차트가 지금 낭만이 넘치죠. 저도 오늘 낭만 있는 영상 준비해 왔어요. 재밌게 보시고 바로 시작을 할게요. 자, 1교시 채널링입니다. 저는 차트를 첫 분석을 시작을 할 때 주로 채널링을 잡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순백의 차트에서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작도를 해놓고 몇 날 며칠 들고 있는 그런 거 저는 안 합니다. 매일매일 차트가 새로 그려준 꼬리 하나하나의 힌트 안에서 채널 가리를 해주면서 타점을 찾아야 됩니다. 제가 지금부터 만드는 채널은 주작이 아니고 텔레그램 시점 보시면 이런 빨간색 채널을 미리 형성을 해놓고 이름을 뭐라고 달았습니까? 예측 채널링. 힌트가 다 주어지고 나서 그때부터 예측을 하면 늦어요. 선행으로 잡아놔야 시나리오가 잡히고 돈이 벌린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런 하나하나의 꼬리를 흘려서 보지 않고 채널링을 잡는다고 쳤을 때 저는 일단 무조건 중단을 먼저 찾습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중단으로 잡아볼게요. 같은 방식으로 채널링을 만들어주고 상단을 여기로 잡습니다. 최고점을. 그 당시로 돌아가서 여기서부터 보겠습니다. 이 상황에서 긋는 거예요. 이렇게 예측을 잡아놓고 시작을 했고 하나의 힌트가 추가가 됐습니다. 여기가 하나 추가됐죠. 그럼 저는 이것을 채널 가리를 해줍니다. 이렇게 상단을 다시 맞춰주고요. 얘는 폐기해야 되겠죠. 또 봅니다. 이런 데서 타점이 나오면 들어가는 거예요. 새로 추가된 이 힌트에도 미세 조정을 해서 상단을 다시 맞춰줍니다. 하단을 깨고 내려갈 때 여기를 중단으로 변경해보면 하단부를 다반지를 또 받을 수가 있겠죠. 너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까지 다 먹었냐? 아닙니다. 저도 중간에 이런 데서 보이는 구간에 롱을 받았기 때문에 여기서 잡은 숏 물량에 익절 개념으로 반대 포지션 롱으로 해칭을 하면서 들어가기 때문에 평단이 롱 평단이 이쯤에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만큼 먹는 거예요. 이 부분은 뒤에서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차트는 현재 이까지 흘러온 상황이에요. 1교시 마칠게요. 자, 2교시 매물대입니다. 매물대는 범위로 보통 많이 잡으시죠. 이런 데가 상단일 거고 이런 데가 중단일 거고 이런 데가 하단일 겁니다. 저는 매물대를 볼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거는 지지도 나왔고 저항도 나왔고 이 중간 자리를 봅니다. 지금이 4시간 봉 스케일인데 제가 앞전에 단락을 끊었던 여기서부터 가장 중요한 중심 라인을 찾는다라고 쳤을 때 지지와 저항을 모두 표현해줬던 라인은 이 라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시면 단락 시작부터 지지와 저항이 명확하게 나왔고 그 뒤에도 이 라인에 닿을 때마다 지지 또는 저항이 나왔다고 볼 수가 있겠죠. 1교시에서 언급한 채널 라인은 시간의 개념을 탑재한 매물대인 거고 지금 2교시 매물대에 대한 부분은 평행선상의 가격대를 보는 거기 때문에 채널링 또한 평행 채널로 그어볼 수 있겠죠. 여기를 중단으로 형성을 해놓고 최초 상단을 잡고 중단에 맞는 하단 값을 설정을 해봅니다. 이 부분에 하단 부분이 트랩이라고 하는 거는 웬만한 분석하는 사람들은 다 봤던 부분일 겁니다. 그래서 상단까지 갔다는 가설을 세워볼 수 있는 거고요. 채널링의 핵심은 중단과 상단, 하단도 있지만 쿼터라인의 신뢰도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쿼터라인은 기준점을 컨트롤을 누르고 잡고 시프트를 누르면 평행으로 맞춰집니다. 잡고 나서 중단 라인을 맞춰주면 이러한 쿼터라인을 형성해 볼 수가 있겠죠. 쉽게 말해 채널은 2분할이고 쿼터는 4분할이라는 얘기입니다. 쿼터라인은 제가 지어낸 말이고요. 쿼터의 유효성 검증해 볼까요? 제가 지난 시간에 유의미하게 봤다는 한 단락을 끊었던 이 부분이 쿼터라인이었고 어제 도착한 이 부분이 쿼터라인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겠죠. 이 쿼터의 절반 라인, 이런 라인도 매물대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 부분은 대충 끌게요. 여기서부터 이까지의 절반, 이 라인 정도 되겠죠. 여기서부터 이까지의 절반, 이 라인 정도 되겠죠. 최초 바닥은 트랩으로 나왔고 8분의 1 라인 여기서 지지 보여줬고 쿼터 라인은 지지가 안 나오고 트랩이 나오고 나서 그 다음 지지를 받고 올라갔고 자, 한 군데를 테스트를 안 했어요. 여기서부터 이까지 사이 값, 여기를 테스트를 안 했습니다. 그어봤더니 63.1K 익숙한 값이네요. 들어봤던 것 같아요. 2교시를 마칠게요. 자, 3교시
4교시 피보나치 시간입니다. 이런 파동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보통은 이 길쭉한 하나의 값을 보고 작도를 하실 겁니다. 물론 2.618이 정확히 맞아떨어지긴 했어요. 하지만 저는 이럴 때 반드시 크로스 체킹을 하는 게, 보통은 이렇게 하나의 파동으로 되돌림 값을 계산을 하겠지만 저는 이런 가정을 둡니다. 파동이 여기서부터 시작으로 A하고 B가 불규칙으로 나오고 C가 나왔다는 가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C의 값만으로 되돌림을 봐서는 안 되고, 이 전체 파동에 대한 A부터 A 출발로부터 시작한 C 값의 되돌림 값 그리고 확장 값을 같이 크로스 체킹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은 뭐가 맞을지 몰라요. 피보나치는 어디서부터 어디를 긋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중간에 값들이 딱딱 떨어져 나가는 것들을 보면서 신뢰도를 올려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작도를 했을 때 저는 이 구간에서 유효한 반응이 있었기 때문에 이 뒤에 보면 노이즈 처리를 하고 이 작도를 같이 볼 생각입니다. 제가 여기 최고점에서 숏을 잡아놓고 내려오면서 구간별로 숏을 물량을 터는 게 아니고 숏 물량은 보존을 해놓고 반대 포지션으로 롱을 해칭을 걸면서 내렸다고 말씀을 드렸죠. 지금 평단이 이쯤에 있습니다. 저는 여기 382 라인이 오면 롱 물량을 반절을 덜 생각입니다. 약손절이 나가긴 하겠죠. 단기에 저점을 깨는 혹시나 추가 하락이 나온다면 저는 이 라인에서는 반등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고요. 이 부분은 뒤에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이유가 더 있어요. 그리고 이 값을 따라서 쭉 내려가다 보면 2.618 구간이 63120 근처죠. 3교시 마칠게요. 4교시 RSI 시간입니다. 지금 보시면 일단 급하게 RSI가 내려왔어요. 1시간 봉도 그렇고 15분 봉은 더 심합니다. 만약 단기에 이 저점을 다시 깨게 되면 상승 다이버가 걸릴 수가 있고 캔들이 올라올 수도 있겠죠. 상승 다이버가 걸릴 때 해소할 수 있는 거는 소화시키는 게 가장 평범한 거겠죠. 과매도가 빠지고 상다가 걸리고 소화를 시킨 다음에 재차 하락을 하게 되면, 여기서는 상다가 걸렸지만 이제는 상다가 없죠. 여기를 깨고 내려올 때 추격을 치는 사람들 분명히 있을 거고, 이런 데서 주로 급박한 상승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가정이에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하나가 더 있습니다. 제가 피보나치를 배울 때 2차 값, 그러니까 1.618 이런 값 말고 2.618을 가기 위해선 중간 접속 파동의 조건이 있었어요. 하락 후에 뒤에 패턴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수렴과 같은 기간 조정이거나 패턴이 어려운 불규칙 또는 복합 조정, 쉽게 말해서 오래 모으거나 복잡하고 어렵게 나오거나 오지게 흔들어서 물량을 모은다는 얘기죠. 그런 맥락에서 깨고 올라왔다가 다시 내려가면 RSI적으로 2.618 값의 요건에서도 충족이 될 거라는 시나리오가 나오죠. 그래서 제가 여기서 반등이 한번 튀어 오를 수 있다라고 가정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5교시 매매 설계입니다. 그러면은 네가 진짜 원하는 631 이 가격 무조건 간다는 소리냐? 아니요. 자신을 못하니까 제가 풀숏을 안 받고 있죠. 결국 목표는 여기서든 저는 상방을 볼 겁니다. 롱자리를 찾는 중인 거예요. 그러면은 하방을 가는 돈을 굳이 벌어야 하는 건 아니란 거고, 매매 설계를 어떻게 하는지가 중요하겠죠. 제가 위에서 어쩌다 보니까 2개의 비트만 들어가게 됐어요. 그리고 이 구간쯤에 1.8비트에 해칭 물량이 물려 있습니다. 자, 이까지 오면은 이거의 반을 덜 겁니다. 0.9비트가 되겠죠. 내려가면 여기서 0.9비트를 더 받을 겁니다. 평단이 여기로 세팅이 되겠죠. 그럼 치고 올라왔을 때 익절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반등이 안 나오고 내려간다, 냅두면 되는 겁니다. 손해 안 보죠. 올라왔을 때 롱을 해지를 하고 나면 숏만 남게 되죠. 내려가면 수익을 보게 되는 겁니다. 제가 틀려서 올라오게 되면 본절이 털리겠죠. 손실이 안 납니다. 근데 이럴 확률은 저는 현재 가장 낮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바로 올라가는 경우는 개인적으로 높지 않다고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설계를 하는 겁니다. 여기까지 올라오면 사실 고점을 뚫는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이제는 그 부분은 여러분도 부정을 안 하시죠. 자, 그러면 내려간다라고 쳤을 때 이제 숏만 들고 내려갑니다. 여기서 저는 아마도 다시 롱 해칭이 들어갈 것 같아요. 숏 물량의 70% 정도까지 맥시멈으로 잡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50%를 생각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만약에 이까지 내려와 준다면 저는 여기에 숏을 들고 있는 채로 여기서 받을 수 있는 최고의 물량을 다 받을 겁니다. 계산했을 때 50배 정도 받으면 대략 8비트에서 10비트 정도가 잡히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전부터 여기 가격을 받고 여기서부터 2% 정도가 틀린다고 치면 제 관점이 아예 틀린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 숏을 잡고 나서 이까지 내려왔을 때 계좌의 잔고를 다 뺐어요. 증거금을 빼놓고 돈을 다
다 인출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인출을 할 때 보니까 1,몇백 불인가 남더라고요. 근데 현 시점에 1,몇백 불이 5,000불 정도가 돼 있습니다. 자, 여기서 제가 청산이 나면 얼마가 청산이 날까요? 2,000불이 안 된다는 거예요. 2,000불이 안 되는 돈으로 8비트에서 10비트의 돈을 잡을 수 있는 이 기회는 저는 나쁘지 않은 손익비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 시나리오에 그 정도 손실금은 잡을 수가 있어요. 이 전체적인 매매 설계에서 제가 손실을 볼 하나의 가정은 63K까지 캔들이 내려왔고 그게 여기서 반등이 안 나오고 깨졌을 때는 그때만 제가 손실을 보는 겁니다. 나머지 경우에 그냥 올라가 버려도 롱을 들고 있는 상태로 여기서 숏이 본절이 나가면 그 물량 들고 가는 겁니다. 이 정도면은 청산 각오하고 계획을 잡아볼 만 하겠죠. 여기까지가 5교시입니다. 6교시 시나리오의 종합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빈 차트로 지금 만들게요. 이거를 4시간봉 차트고요. 제가 단락을 끊었던 이 부분 연계해가지고 제가 지금 예측 채널링을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 시점부터 이런 중단 추세가 보여요. 여러분 눈에도 이런 부분들이 유효하게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개인차가 있겠죠. 1교시의 내용을 활용을 해보겠습니다. 각을 잡고 고점을 잡고요. 중단선을 맞춰줍니다. 중단선의 지지를 다시 받는다고 쳤을 때는 이 가격이 시간에 따라 조금 다르겠지만 대략 67.6K가 나옵니다. 이 금액이 뭐냐? 아까 제가 피보나치를 잡았던 1.236 구간, 불규칙 구간이 67.6K였습니다. 여기서 지지를 보는 이유가 근거가 하나가 아니라는 얘기죠. 앞전에도 지지를 보여줬던 라인이고요. 매물대가 맞습니다. 아까 했던 방식대로 컨트롤 자석 갖다 붙여서 이런 쿼터 라인도 만들어서 유효성을 한번 체크를 해보고요. 나쁘지 않죠? 여기서 패턴을 만들어주고 내려오는 게 처음에는 급박하게 내려왔으니까 두 번째는 반등을 주면서 내려올 수 있겠죠. 그러면은 여기서부터 이까지 시간 도달에 따라서 채널은 올라가게 되고 이 채널의 상관관계와 피보나치 수열과 이런 숏 청산 무빙 그 다음 재차 하락이 나왔을 때 이 라인을 깰 때는 적어도 이 라인 추세 각이 있죠. 이런 구간이나 이런 구간도 근거가 될 수가 있습니다. 시간대에 따라서 달라질 거니까 유효한 반응을 보이고 올라갈 때는 올라가면서 물량을 채워도 될 것 같아요. 어차피 숏이 여기 있으니까요. 저는 어쨌든 가장 기다리고 있는 라인은 이 금액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 파동의 개념에서 봤을 때 이런 한 단락의 0.786 라인을 찍어주고 간다면 지금 차트가 올라가는 것보다는 이렇게 적당히 786 구간을 찍어주고 수렴을 한번 만들어주고 올라가는 게 매집량도 훨씬 많을 것이고 저점을 올려가는 이런 추세도 만들어질 것이고 더 많이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렇게 장황한 시나리오를 펼쳐놨는데 앞으로 차트가 어떻게 흘러갈지 너무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저도 궁금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뭘 하시면 될까요? 뭐긴 뭐예요? 구독이죠. 솔직히 이런 유튜브 채널은 없다고 인정은 하셔야 될 겁니다. 방금 6교시 한 거 어렵다? 카톡방 오세요. 이해될 때까지 가르쳐 드립니다. 제가 비록 교육 유튜버는 아닙니다. 물어보는 건 하지만 다 알려드리고요. 정규교육 그런 거 뭐 만들어 보려고 하고는 있는데 차트의 세계가 너무 심오해서 사실 다 담기가 보통 힘든 게 아닙니다. 제가 여기까지 얘기를 했을 때 여러분들이 이런 관점에 대해서 어떤 썸네일을 달아주고 싶으십니까? 제가 하락이라고 한다면 이런 무빙이 나온다면 욕을 먹습니다. 상승이라고 올리면 욕을 먹습니다. 상승 관점입니까? 하락 관점입니까? 이게 맞는 걸까요? 롱숏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이 영상을 다 보신 후에도 느끼시는가요? 대다수의 대중은 답지만 보고 유튜버를 선정을 합니다. 평가를 하고 타점도 없이 방향만 맞으면 신이다 소리 듣고 그러더라고요. 저도 조회수의 노예가 돼서 그렇게 롱숏 맞추는 거에만 급급해야 될까요? 당연하죠. 조회수의 노예는 돼야 됩니다. 무릎을 꿇겠습니다. 구독 좀 박아주세요. 농담이고요. 제 채널만 정독을 꾸준히 하셔도 차트 분석력은 많이 올라가실 겁니다. 명확하게 롱숏 방향성과 관점 그것보다 중요한 거는 타점과 돈을 잃지 않는 전략이에요. 그거 하나만 여러분들께서 오늘 챙겨가셨으면 좋겠고요. 연구를 많이 하시고 제 영상을 따라 하시는 게 아니고 아이디어를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졸업은 방향성과 고배 배팅으로 완성되는 게 아니고 잘 짜여진 한 번의 시나리오가 우연이라도 전부 다 맞을 때 찾아온다고 하더라고요. 5번 중에 4번이 틀려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타점은 기술적 분석의 범위 안에 들어가지만 경로는 그렇지가 않아요. 캔들이 2까지 내려와서 내 타겟가가 목표 앞에 있는데 여기서 1, 2% 먹겠다고 숏을 치면 차트가 이렇게 해서 올 수도 있는 거예요. 이런 데서 많이 털립니다. 시드가 갈리고 경로 베팅은 크게 하지 않는 게 좋다는 게 제 경험이고요. 제가 차트를 19,000시간이 좀 넘게 봤더라고요. 이게 중요한 내용이었어요. 어떻게 돌아서 내 타겟가를 갈지를 모른다는 겁니다. 오늘 어려울 수 있는 영상 다 보신다고 고생을 하셨고요.
가시는 길에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맛있는 시나리오와 낭만 있는 비트코인 그리고 최고의 저점을 위해서 오늘도 형제님들 파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마칠게요. 현재 매월 반복되는 4개 대회에 동시 참가 중이고 구독자분들과 함께 매매를 진행하면서 관점, 타점 공유와 함께 한 달 기간의 누적 수익률 페이스를 맞춰가는 운영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보기 쉽게 빨주, 노초 계정으로 구분지어서 컨셉을 다르게 스윙, 단타, 해칭, 알트 모든 방식을 다 쓰고 있어요. 팔로우해주신 구독자분들 또한 운영을 하는 훈련을 거쳐서 다음 달부터 다 랭킹창에 도배를 시킬 겁니다. 누구보다 빠르게 시황을 접하는 방법은 구독과 전체 알림 설정입니다. 영상이 좋았다면 좋아요와 댓글도 부탁드릴게요. 강연은 아니고요. 우주라! 네!